자, 충성 고객 확보 전략에서요. NPS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Net Promoter Score라고 해서 순추천 고객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순추천 고객 지수는 고객 만족도 조사의 하나의 이제 일환인데요. 약간은 고객 만족도 조사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 질문이 대부분 어떻죠? 우리 회사의 상품에 만족하십니까? 혹은 우리 회사의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가격에 만족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면 NPS는 우리 회사를 다른 친구들,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보통 만족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네, 뭐 괜찮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추천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솔직한 답변,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고객이 충성 고객인가 그렇지 않은 고객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NPS를 조사를 한번 해보면 그 기업이 어떻게 보면 잠깐 왔다 가는 단기 고객이 많은지 충성 고객이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만족하고 단기적으로 이용하는 고객 5,000명, 뭐 10,000명 이렇게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어때요? 우리 굉장히 이탈하지 않고 우리 회사를 아주 굳건하게 잘 지켜주시는 충성 고객 500명만 있어도 그렇죠? 회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요 내용들도 함께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객 가치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가치가 뭘까요? 가치. 근데 가치라는 것은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와, 그 제품, 그 서비스가 가치 있어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그 가치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객들은 내가 들인 비용보다 훨씬 더 혜택이 좋다. 그러면은 가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고객도 계시고요. 자, 어떤 고객은 아니야, 뭔가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뭔가 되게 신선하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가치 있어 라고 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치는 정답이 없지만 어쨌든 고객의 입장에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렇죠? 고객의 어떤 만족감을 심어주는 것이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죠? 적은 투입의 비용으로 기존의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가성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투입한 거 대비 혜택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가치의 정의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에서는요, 이 가치 창출을 통해서 충성 고객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보통 두 가지를 혁신 포인트로 잡는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가치 혁신입니다. 뭡니까? 현재 기업이 고객한테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더 좋게 만들어내는 활동을 얘기를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비용 혁신은 뭡니까? 기존에 드리던 가치는 유지하거나 조금 더 올려드리되 비용을 조금 낮춰드림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비용 혁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비용이라는 것이 꼭 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들여야 되는 뭐 시간이라던가 노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용 측면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혜택을 주는 활동을 우리는 비용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치 혁신과 비용 혁신을 같이 공부하시면서 거기 아래 보시면 플러스에 고객 가치 증진과 고객 가치 연장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도 뭐가 다른 건지 같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서비스 지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서비스 지향성에서 뭘 보시면 되냐면, 자, 오른쪽에 서비스 지향성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지향성이란 우수한 서비스를 창출하고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조직의 정책과 그 다음에 업무 처리의 절차와 그 다음에 경영 철학과 고객 중심의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이 전사적 분위기에 녹아있는 상태. 자, 무슨 뜻일까요? 자,
회사에는 정책, 절차, 철학, 기업 문화가 다 있죠. 하지만 그것이 고객으로 향해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고객으로 향해 있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업무를 하나 하더라도 이것을 임원들 보여주기 위한 우리 용도로 활용을 하거나 고객 만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나만의 이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형태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고객으로부터 고객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인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회사 다니시던 분들 잠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현장에서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과연 내가 쓰고 있는 이 보고서가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기획안이 과연 고객 만족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굉장히 뭔가 비효율적이고 이제 이런 일들을 좀 많이 좀 답답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었거든요. 그런 식인 건 거죠. 이게 무슨 어떤 개인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죠? 그다음에 임원의 보여주기식의 일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되는 거고요. 자, 서비스 지향성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비스 지향성이라는 것 자체가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지만 그 분위기나 문화나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비스 지향성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또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객 만족 지수에 대한 측정입니다. 예전에 모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측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뭔가 업무를 진행을 할 때에는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 고객 만족 지수가 일단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고객 만족 지수의 측정의 3원칙을 꼭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계속성의 원칙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건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1년에 4번, 그렇죠. 분기별로 만약에 고객 만족 지수 측정을 한다면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4번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죠. 분기별로. 자, 우리 회사는 그렇지 않다. 1년에 2번만 한다. 상반기, 하반기 2번만 한다. 그랬을 때는 어때요? 그 다음에도 상반기, 하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했던 고객 만족도 조사와 올해 고객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뭐가 나아졌는지, 그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무엇이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우리는 단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된다가 첫 번째 원칙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원칙은 정양성의 원칙입니다. 자, 요거는 뭡니까, 여러분? 자, 정양의 반대는 정성이죠. 네. 그래서 정양이라는 것은 수치와 통계, 어떤 자료 이런 것들로 명확하게 나와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치화되고 그것은 눈에 보이게끔 뭔가 결과치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정양성의 원칙이 되는 거고요. 자, 정확성의 원칙은 뭘까요? 이 정확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너무 개개인의 주관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객 만족도 조사도 원래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100% 이것을 되게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근소한 차이는 최대한 줄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평가자가 똑같은 상황을 평가했는데 80점을 줬습니다. 근데 B라는 평가자가 그 똑같은 상황을 체크했는데 50점을 주면 어떨까요? 이건 굉장히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인 것들을 최대한 빼고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정확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국가 고객 만족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국가 고객 만족 지수는 그 NCSI라고 얘기를 합니다.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의 약자거든요. 자, 이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여러분들 우리 SMAT 이 서비스 경영 자격을
만든 한국생산성본부와 그다음에 미국 미시간 대학이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서요. 1998년부터 쓰여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오래된 그런 국가 고객 만족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회사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 고객들에게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어떻게 좀 판단받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고객 만족 지수가 무엇이다라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고, 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 고객 만족 지수를 적용해서 어떤 점이 좋아지는 데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좀 체크를 잘 하셔서 그 위주로 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고객 만족 지수는, 국가 고객 만족 지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회사, 그러니까 대부분 뭐 대기업이라던가 공공기관 좀 굵직굵직하게 뭔가 전체 산업을 움직일 만한 그런 큰 기업들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기업들을 조사하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혹은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동향이 체크가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산업 전체 업종 간에, 그렇죠? 우리 예를 들면 서비스 산업이 뭐가 있죠? 뭐 여행도 있고, 뭐 관광도 있고, 뭐 금융, 그다음에 뭐 항공, 호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같은 업종 간 혹은 전혀 다른 업종 간의 비교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 업종이 이런 정책을 썼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았더라라는 것들을 배워와서 다른 업종에도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CS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받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우리 회사만의 어떤 고객 만족 전략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굉장히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OI 뭡니까? 투자 대비 미래 수익률이 어떨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고객이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고 상품을 선택할 때 그런 결정 장애를 약간 줄여주면서 이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구나라는 그런 방향성까지 제시해주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굵직굵직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CSI의 모델은요, 여러분들 교재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그 고객 인지 품질, 인지 가치, 고객 기대 수준 요 세 가지가 선행 변수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후행 변수로는 고객의 불평률과 고객의 충성도가 후행 변수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들을 꼭 숙지를 해주시면은 시험 공부를 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국가 고객 만족 지수 NCSI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정답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특정 업종에 한정하여가 아니죠. 고객 만족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업종 그리고 동종 업계뿐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종 업계끼리의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다라는 것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전략 분석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략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이 무엇인가? 기업의 경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활동 계획이다라는 부분들 쭉 있죠. 그래서 전략의 정의를 일단 알고 계시면 연결력 문제를 푸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아래 보시면은 기업 전략, 사업 전략, 기능 전략도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숙지를 해주시면서, 자, 저는 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업에서 어떤 경영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환경에 지금 처해져 있는지를 모르고서는 경영 전략을 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큰 틀에서 보는 거시적 차원의 환경 분석과 조금 디테일하고 작게 보는 미시적 환경에서의 그 환경 분석을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실 건데요. 지금은 이제 뭐예요? 큰 틀에서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기업은요, 한 나라 안에서 그죠, 굉장히 다양한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첫 번째는 이 인구 통계적인 분석이겠죠. 예를 들면 현재 뭐 어때요? 우리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많이 하지 않고 결혼에 정년기들이 많이 늦춰지고 있고, 뭐 이런 환경들이 다 뭘까요? 인구 통계.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기업들은. 그죠? 자, 두 번째는